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비워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자상했으며 특히 여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저와의 가정도 그렇게 꾸려나갈 거라 생각했지요. 결혼식 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순간 남편의 눈빛은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넘어 뒤에 서 있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축하 파티가 끝나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여동생이 요즘 좀 우울해서 우리 신혼여행에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혼여행의 신우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되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무서워한다며 밤에 그녀의 방에 가서 재워주고 왔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신우이 방에 들어가 그녀의 하루를 챙겼고요.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해도 항상 신우이의 전화가 먼저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로 가면 돼? 여기 너무 무서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미안해. 우리 동생이 좀 예민해서 라고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신우이를 우리 집 근처로 이사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 열쇠까지 주었죠.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회사 중요 회의도 취소한 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는 일이 바빠서 라는 말만 남기고 집에 오지 않았지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신우이의 옷을 직접 골라주고 심지어 그녀의 피임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여동생이 건강이 약해서 라고 말했지만 왜 오빠가 동생의 피임약을 챙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 그의 셔츠에서 신우이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물어봤지만 남편은 동생이 아파서 안아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저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첫 데이트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계획했죠. 기대에 부풀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였죠. 오빠, 나 지금 너무 아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오늘 저녁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서 옆에 있어줬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내보다 신우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야. 내 동생이 아프면 당연히 챙겨야지. 그 단어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의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 속에서 가족이란 단어는 신우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와의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넌 내게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지?
그럼 아무도 모를 거야. 가슴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과 시누이는 항상 함께 웃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요. 그 세계에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 남편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껴안고 있는 거 봤어. 너무 친밀해 보여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단 하나, 시누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회식이었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남편이 한 여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으니까요. 정말요? 누군가가 당신이 어떤 여자와 껴안고 있는 걸 봤다던데.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건 동생이었어. 너무 슬퍼해서 위로해준 것뿐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명이었지만 제 직감은 그게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은 울렸고 남편은 항상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면 항상 회사 일이야 라고 했지만 그 미소는 회사 일을 논의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고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이 그들의 공간인 것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3개월째 우연히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살 수 없었을 거야.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하는 동생으로부터.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이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미 시누이는 우리 집 부엌에서 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갔습니다. 저를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냥 친한 오빠와 동생일 뿐이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친한 형제라면 왜 저를 배제하는 걸까요? 왜 항상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아직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먼저 물어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피임도 잘 하고 계시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도 모르게 시누이와 우리 부부의 가족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게는 한 번도 피임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시누이에게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좀 더 기다리자고 했을 뿐이야. 왜 나한테는 먼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동생한테 그냥 한 말일 뿐이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조차 남편은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누이와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 가정에서 2순위, 아니 어쩌면 3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모든 일이 비슷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때도, 차를 바꿀 때도,
휴가 계획을 세울 때도 남편은 항상 시누이와 먼저 상의했고 저에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집들이에 시누이가 도와준다고 하던데 고마워해야지. 이번 주말에 시누이랑 같이 바다 갈 거야. 너도 시간 되면 와. 시누이가 너한테 선물 준비했대. 고맙게 받아. 그들이 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독히도 외롭고 기괴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어도 그들의 세계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8개월째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며칠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저희 집 침대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시누이의 것과 같은 색이었죠. 그리고 베개에서는 시누이가 항상 쓰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우리 침실에 들어왔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시누이가 청소를 도와준다고 했어. 고마워해야지. 우리 침실까지요. 그것도 침대까지.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단둘이서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누이가 도착했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시누이랑 남편은 어떤 사이예요? 제 질문에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우린 그냥 오빠와 동생일 뿐이에요. 언니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승리감, 그리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자주 가나요? 가끔요. 오빠가 심심해하길래 가끔 요리도 해주고 영화도 봐요. 우리 침실에도 들어가나요?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할 때 가끔요. 언니,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시누이와의 대화 후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의심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더 깊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결혼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회식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제가 물수건을 건네자 남편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오늘 시누이 만났어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치 제가 금기를 깨뜨린 것처럼요. 왜?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냥 우리 관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어요. 남편,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당연히 내 아내지. 그런데 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시누이와 먼저 상의하나요? 왜 저보다 시누이가 우선인가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꾸 동생을 질투하는 거야? 어른답지 못하게. 그냥 가족일 뿐이라니까. 가족.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시누이가 먼저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도 저보다 시누이가 먼저 알았고, 이사 계획도, 휴가 계획도 다 그래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동생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외롭고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지. 넌 몰라. 내가 없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집착이었습니다. 남편, 당신은 시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존재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지.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의 비밀을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포장이었던 거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심했어. 그냥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좀 예민해지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얼어붙은 상태였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우리끼리 여행 갈래?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말에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신우이는요. 걔는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간대.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신우이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남편은 저와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 10개월째,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 신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5살 생일 사진에는 신우이가 없었고 8살 때 사진부터 갑자기 신우이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앨범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오 입양 기념이라고 적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과 어린 신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우이는 입양된 아이였던 겁니다. 친남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상한 친밀감, 세상에 숨기려는 듯한, 그렇지만 너무나 깊은 그 감정의 정체.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그 사진첩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든 사진첩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남편, 신우이는 입양된 아이였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말해봐요. 신우이는 당신의 친동생이 아니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이는 우리 집에 3살 때 입양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고요? 당신들은 친남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걸 숨겼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 우린 가족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 아이는 내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필사적인 목소리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우이를 동생으로만 생각하지 않죠. 그거 맞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저와의 결혼은 무슨 의미였어요? 왜 저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였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관계니까.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혼이 필요했던 거야. 말 그대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진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럼 첫 만남부터 데이트도 프로포즈도 다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였어. 하지만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결혼 후에는 왜 그렇게 변했어요? 왜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거 신우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내가 너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나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를 멀리하게 됐어.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 대상이 신우일 거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깊은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에 신우이를 데려간 것도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해했어. 내가 정말로 떠날까봐. 그래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 모든 기억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에 남편이 신우이 방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이유, 항상 신우이의 전화를 먼저 받았던 이유, 제가 아플 때보다 신우이가 아플 때 더 걱정했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 부모님은? 남편은 힘없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모르고 있어. 아마 약간 의심은 했겠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아했어.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정상적인 척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군요.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신우이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0대였을 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저와의 결혼이 필요했던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가 제 마음속 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정말요? 당신이 아내를 속이고 신우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생각은 했지. 하지만 이렇게 빨리 들통날 줄은 몰랐어.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들키지 않을 방법을 더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저를 속이고 살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 몰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 어떻게든 되겠지. 제 인생은요? 제 시간은요? 당신 때문에 낭비한 이 1년은요?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이였습니다. 집 열쇠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온 그녀는 거실의 침묵한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진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우이, 당신은 입양됐군요. 진우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말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왜 저와 결혼하게 한 거예요? 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진우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오빠가 결정한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면 의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골랐군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정말 너에게
호감이 있었어.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호감이라고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신우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을 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할 것이고 저는 버려질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해줄게. 집도 차도 내가 가져가.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저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했던 거군요.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악몽 같은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신우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말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유, 당신들이 저를 이용해서 1년이나 속였는데 이제 와서 자유를 말해요?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신뢰를 모두 짓밟았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상황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하자. 오늘은 너무 감정적인 상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 좀 챙길게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겠습니다. 침실로 가서 간단한 짐을 챙기는 동안 거실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살아갈 계획을요. 친구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모든 순간에 신우이의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친구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살아온 삶이 누군가의 비밀을 가리기 위한 연극이었다니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모든 조건을 제가 원하는 대로 수락했습니다. 그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신우이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겠지요. 위자료는 얼마를 요구하실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금액도 제가 받은 상처를 보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심각한 혼인 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괜찮아요. 돈으로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되고 싶을 뿐이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공원에서 남편과 신우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 이제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겠지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물론 저를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저의 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집에 머물며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도 계약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아파트는 팔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거짓된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끝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져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움, 분노, 아니면 용서, 어떤 감정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도착했고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언니. 우리가 당신을 이용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언니를 속이면서도 제 마음은 항상 불편했어요. 오빠를 사랑하면서도 언니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웠거든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어요? 왜 계속 저를 속였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이 너무 써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저희를 형제로만 봤어요. 저희의 감정은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신우이의 사과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가요? 아니, 당신 오빠와. 신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겠지만 이제 숨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용기 있네요. 그동안은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면서.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언니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언니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언니,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시간은 돌려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해요. 신우이의 말이 의외로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앞으로는 제 삶에 집중할 거예요. 당신들은 알아서 잘 살아요. 카페를 나오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날,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새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이제는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우이와 함께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모르니 형제가 아닌 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 이제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새로운 만남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결혼을 위해 제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가를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괜찮니? 정말 후회 없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요. 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사랑이란 건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부재나 시누이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도 했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아틀리에도 마련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제 상처와 아픔을 캔버스에 쏟아내기도 했죠. 그림은 제게 치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 수업에서 만난 한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림에는 왜 항상 두 그림자가 함께 있고 한 그림자는 혼자 떨어져 있나요? 그 질문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려왔던 것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홀로 남겨진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제 과거의 일부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림일 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다른 주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였죠. 꽃, 바다, 산,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제 그림은 점점 더 밝고 생동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혼자서요. 시누이 없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왜 돌아온 걸까? 그리고 왜 혼자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과드릴 일이 있어서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마음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그를 한 번 더 만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 묻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만남에 응했고 오래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었죠.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첫인상은 그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빛도 침울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 인사에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쪽은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시누이는요? 그 질문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헤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선택했던 시누이가 결국 전 남편을 떠났다니요. 유감이네요. 당신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처받는 건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너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를. 당신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속이고 이용하고 상처 준 모든 일 정말 미안해요. 우리의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것, 당신의 진심을 농락한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슬픔, 아니면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뒤늦은 사과네요. 네,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걸 말하지 않으면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았어요. 진우이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싶네요.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형제가 아닌 연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집착과 의존, 그리고 금기에 대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신우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현지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고 저를 떠났어요. 내가 필요 없어졌어 라고 말하면서요. 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의 눈물을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알아요. 당신이 저를 다시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을.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삶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죠. 당신의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그게 용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가슴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다. 1년 전의 나였다면 아마 무너졌을 테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배웠다. 거짓과 속임수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언젠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진정한 의미에서.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의존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우이와 남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그저 지나간 한 편의 슬픈 동화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더 이상 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이야기, 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진실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집착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